안녕하십니까. 세상 읽어주는 남자 이상훈입니다. 오늘은 2나노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근 WCCF 텍 등 그 IT 외신 매체에서 TSMC와 관련해서 눈에 띄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 TSMC가 2나노 웨이퍼에 대해서도 사이버 셔틀 서비스를 시작한다는 게 내용에 빼는데요. 이 사이버 셔틀 서비스는 멀티 프로젝트 웨이퍼를 활용한 프로토타입 검증 서비스입니다. 여러 고객, 그러니까 여러 팹리스의 칩을 300mm 웨이퍼 상에 배치하고 이 포토마스크 등의 비용을 각사가 부담하는 형태로 칩의 프로토타입을 검증할 수 있습니다. 이 칩의 미세화가 진행될수록 포토마스크 제조를 포함한 비용이 높아지고 프로토타입 설계나 검증에도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데요. 비용을 절감하길 바라는 팹리스 입장에서는 셔틀 서비스가 절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이버 셔틀은 온라인으로 셔틀버스를 예약하듯이 다수 팹리스 기업이 온라인으로 한 달에 최대 10번의 셔틀을 예약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 그 대만 언론을 통해서 TSMC의 2나노 초기 시험 수율이 60%라는 얘기가 나왔는데요. 결국 TSMC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웨이퍼 제작 가격을 낮춰야 이 팹리스 고객이 2나노를 조금이라도 일찍 더 활용할 것이고, 그래야 레퍼런스 칩을 만든 경험을 늘려서 수율도 올릴 수 있고 안정화시킬 수 있습니다. 수율이 제고된다는 것은 웨이퍼 투입 비용을 줄일 수 있어서 결국 원가 절감으로 이어집니다. 이를 위해서 많은 칩을 검증할 수 있도록 사이버 셔틀 서비스를 내놓았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사이버 셔틀 서비스는 일종의 그 칩 양산을 위한 관문으로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이 서비스를 활용하면 손쉽게 적은 비용으로 프로토타입을 검증할 수 있고 2나노 활용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TSMC 2나노 가격은 300mm 웨이퍼 공정 견적이 3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TSMC 5나노, 4나노만 해도 1만 5천 달러였고 3나노에서 1만 8,500달러, 3나노 파생 노드로 통하는 N3P, 이 퀄컴과 애플이 내년 가을에 활용한다는 N3P가 2만 달러임을 감안하면 이것보다도 1만 달러가 더 비싼 것이죠. 이 N2 공정이 N3E나 N3P 등 3나노에 비해서 트랜지스터 밀도가 높고 전력 소비도 줄이는 효과가 있다고 해도 팹리스로서는 활용에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그 TSMC는 같은 칩을 만들어도 삼성보다 견적이 30% 이상 더 비싸죠. 프리미엄 P가 붙어 있습니다. 사실 2나노 웨이퍼 가격이 오른다는 것은 충분히 예견돼 왔습니다. TSMC 입장에선 처음으로 트랜지스터 구조를 바꾸는 노드죠. 핀패드에서 게이트 올 라운드로 전환하는 만큼 R&D에 많은 공력이 투입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공정 기술 발전으로 원가가 올라가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인데요. 그 AI 칩이 대세가 되면서 팹리스들의 난이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고 자신에게 특화된 공정을 요구하고 있는 추세인 점도 가격 견적을 더 높이는 경향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구나 그 TSMC가 팹을 미국, 일본 등 전 세계에 짓기 시작하면서 그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고 봐야 하는데요. TSMC가 팹 건설을 분산하는 데 따른 비용 부담을 고객인 팹리스의 일정 부분 전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만큼 이번 사이버 셔틀 서비스 개시를 통해서 고객 확보에 공을 기울이는 것으로 봐야 합니다. 최근 퀄컴과 애플이 내년에도 TSMC 2나노를 쓰지 않고 올해에 이어서 3나노인 N3P를 활용할 것이란 관측이 계속 나오고 있는 점도 TSMC를 움직이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애플, 퀄컴, 미디어텍 같은 기업들이 아마도 가장 먼저 이 셔틀 서비스를 활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통 AP 업체들이 최선단 노드를 먼저 활용하고 그 위에 보다 큰 칩이라는 CPU, GPU 업체, AI 칩 업체들이 다음 노드를 활용하는 것이죠. 사실 그 최근 반도체 시황을 보면 그나마 파운드리가 안전하다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됩니다. 메모리가 점점 표준칩에서 맞춤형 칩으로 바뀌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긴 합니다. D램의 최고봉이라는 HBM이 특히 그런데요. HBM의 경우 세대가 점점 진화하면서 더더욱 맞춤형 메모리로 바뀌고 있습니다. 고객에 특화된 칩이 되면서 칩의 기능도 단순 저장에서 연산까지 확장되는 추세입니다. 그렇게 재고를 쌓아놓고 출고하는 비즈니스가 아니라 팹리스의 주문 이후에 제작에 들어가고 그래서 칩의 가격도 고가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레거시 메모리는 여전히 경기 영향을 많이 받는데요. 이미 그 레거시 D램의 가격은 하락 추세가 뚜렷합니다. DDR4까지는 이미 중국 업체 CXMT 같은 업체들이 따라온 상태이기 때문에 물량 덤핑 공세를 이겨낼 재간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메모리 외의 사업으로 칩의 포트폴리오를 확장하는 게 필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는 삼성이 힘들어도 파운드리 사업을 놓지 말아야 하는 이유기도 할 것입니다. 최근 삼성 파운드리 분야 사장도 한마디 했는데요. 2나노 공정 수율의 획기적 개선과 성숙 공제 확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성숙 공정 같은 경우는 TSMC가 워낙 3나노, 5나노, 7나노 등
선당 공정 매출 비중이 50%가 넘는 상황에서 틈새 시장을 찾는 측면이 있을 것이고, 결국 그래도 방점은 이나노 공정 수율에 맞춰져 있을 것입니다. 삼성 파운드리의 3분기 점유율이 한 자릿수로 주저앉은 상태인데요. 9%밖에 안 되는 것이죠. 이나노에 박차를 가해서 3나노에서 참패를 만회할 필요가 있는 게 현재 삼성입니다. 이 삼성이 이나노 엑시노스로 내후년인 2026년 초 출시될 갤럭시 S26 시리즈에 탑재될 엑시노스 2600 개발에 서둘러 나서고 있는 점도 이런 관점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바로 테티스 개발 프로젝트입니다. 이외에도 삼성은 그 일본의 프리퍼드 네트웍스, 그리고 미국 암바렐라 칩 등을 이나노 고객으로 잡았다는 오피셜도 내놓은 적이 있는데요. 하지만 TSMC 3나노보다 삼성의 2나노가 더 낫다고 보기도 힘들 것입니다. 그만큼 시장 평가가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또 분발해야 하고 일정 수준 이상으로 수율을 올려야 TSMC가 가격부터 올리고 보는 막가파적 영업도 견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TSMC가 사이버 셔틀 서비스에 나섰다는 소식의 배경을 짚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